네, 안녕하세요. 어저께에 이어서 빅데이터 과정 그리고 진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빅데이터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또 장문의 메일을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성함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 대학생분은 정말 나중에 잘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있는 게 정말 전 좋은 것 같아요. 어, 제 예전 그 멘티 분도 메일로 질문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의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꼭 찾으시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술사 공부할 때도 그랬고, 그런 이미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 집 앞까지도 가고, 그 집 앞에서 밥도 같이 먹고,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 막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쓰면 괜찮겠냐고 막 찾아가서 묻고 그랬어요. 그런 그 결과로 조금 더,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조금 혼란하고 아직 감이 좀 안 잡히시더라도 이렇게 찾다 보면 또 결국 자기가 원하거나 좋은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질문이 좀 되게 네, 좋습니다. 예, 그 내용도 내용인데 제가 오늘 좀 얘기하려고 했던 그때 그 과정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죠. 빅데이터라는 거는 빅데이터에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저장, 처리, 분석의 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통계,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도 있네요.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실제로. 제가 커리큘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보니까 요거는 저장, 처리, 뭐 여기는 하둡, 통계는 통계고요.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련돼서는 이제 하이브가 있고, 타조, 샤크, 타조, T예요. 타조, 샤크. 뭐 좀 이게 좀 과거라서 최근에 나온 툴들이 또 막강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서비스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죠, 이제는. 그 GCP도 그렇고요. AWS에서도 그렇고 빅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둡을 랩핑해 가지고 서비스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둡을 구축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로 이용할 수가 있죠. 점점 저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다 일일이 만드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인력이 굳이 없어도 데이터 분석가도 할 수 있는 레벨로 서비스로 돌릴 수도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방향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통계에 대해서는 뭐 확률, 분포, 뭐 그 추정 검정, 뭐 이런 공부들 있죠. 원래 통계에서 공부하는 거, 상관관계 분석. 그러니까 상관관계 분석이 나와요. 상관관계 분석.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시작점인 게, 어떤 요인과 어떤 요인은 어떤 상관이 있더라. 이럼으로써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커피숍에서 따뜻한 라떼가 팔리는 것은 날씨와 연관관계가 있다. 말할 수 있다. 있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관계가 이렇게 가요. 0.7부터 1에 가까워지는 이런 숫자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날씨의 온도, 뭐 온도가 이거를 높아진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이 온도가 높아진다고 할게요. 그러면 아이스 라떼로 하면 되니까 이 아이리스 라떼 판매량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뭐 이건 아주 쉬운 예고 어떤 복잡한 문제에서의 상관계를 뽑아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되겠죠. 통계하고 분석. 데이터 마이닝은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뽑는 거죠. 마이닝, 추출하는 거죠. 텍스트 마이닝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들이 그 인터넷 같은데 이렇게 쫙 있으면 그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모아요. 아까 이제 저장. 그것들은 보통 요즘은 그 파이썬으로 해가지고 그 웹 크롤러라고 해서 크롤러 땡겨 오는 거죠. 데이터들을 쭉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추출, 마이닝, 그 중에 어떤 필요한 키워드들을 쭉 뽑는 그런 것들이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그걸 결국은 어떤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화면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머신러닝은 대표적으로 어, 머신러닝 군집 이렇게 묶는 거죠.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유사성이 많다. 뭐 이런 군집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어느 분포가 가까우냐 뭐 이렇게 K민즈 뭐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DB스캔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끊는 방법이냐, 그 가까운 것들을 찾는 거냐, 뭐 그런 것에 따라 다른데요. 이건 좀 자세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뭐 되게 많은 이론들이 있죠. 연관관계를 규칙을 찾는 거, 선형 회귀 분석, 그래서 이런 식의 분석을,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들, 그리고 신경망 이론도 있고, 어, 로지스틱 회계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배워야 되는 거고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프로세싱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이론들을 체계로 뭐 직접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오픈 소스 중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 같은 거를 잘 튜닝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될 것 같네요. 어,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깊어요.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 하나를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많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볼게요. 자, 진로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 문화. 기업 문화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마케터. 해외로도 생각하시고 계시고, 하여튼 수평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 출퇴근 자유로운, 모두가 꿈꾸는 거죠. 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시다라는 반응이시네요. 제가 조금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드리기도 했죠, 사실은. 제가 조금 그 분야가 좀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분야는 저는 적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학을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재밌지 않냐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재미없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약간 재수없이 들릴 수도 있는데 본인은 재밌으면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분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취업 기회도 그렇고 어쨌든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진로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DBA에서 빅데이터 스페셜리스트로 스페셜리스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진로를 지금 하고 계신 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그리고 수학 통계학과로 DBA를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 DB 직무에서 어, 취업. 네. 어, 제 주변에 DBA로 시작하시는 분은 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취업을 DBA로 신입으로 DBA로 하시고 지금까지도 DBA를 일을 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한 프로그램 일을 2, 3년 하다가 DBA를 본인이 이제 해보겠다라고 해서 바꾸신 분들은 꽤 많아요. 또 여기가 좀 딜레마인데 지금 마지막 질문에도 있지만 신입이 딱 왔는데 DBA를 맡기기가 좀 쉽지가 않죠. 예. 그 데이터, 운영계 데이터 이런 거 다 날아가면 엄청난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DBA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저희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보면 뭐 대부분 다 40대 이상이시니까. 근데 그러면 DBA 하려면 무조건 나이를 먹어야 되냐라고 하시면 그 사이에 또 뭔가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만큼 경력 선호가 있어요.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다기보다는 신중한 거죠. 또 하나는 DBA에 대해서 따로 두고 쓴다라는 게 이게 작은 회사에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데이터를 계속 만질 일이 없는데 그런 리소스 하나를 딱 두고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조금 지금 큰 회사 마- 프로젝트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DBA가 따로 두는데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는 물론 이제 DB 쓸 일이 많지 않기도 했지만 DBA란 개념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주변에. 그만큼 작은 회사는 그냥 개발자가 개발자잖아요. 개발자. 그 외에 작은 회사는 개발자가 만능인 줄 알아요. 뭐 웹도 만들고 앱도 만들고 DB도 만들고 뭐 그냥 이거를 뚝딱 다 만드는 줄 알잖아요. 왜 그 조그만 회사에 그 경영학과 나오신 사장님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TA, 그 저희는 T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키텍터들, 아키만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개발자도 있어요. 개발자는 당연히 있죠. 그러고 보니까 DBA 따로 있고요. 근데 개발자도 보니까 웹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앱 개발자도 있네요. 어, 그리, 그러고 보니까 자바 개발자라는 게 좀 따로 있네요. 이 안에 포함되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 시켰더니 자바스크립트는 잘은 못한대요. 갑자기 또 파이썬을 해보래요. 그러더니 그 요새 뭐, 어, 앵귤러 JS를 통해서 할 수 있냐. 그러더니 뭐 vue.js로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리액트가 뭐 낫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언어를 마치 다 하는, 그러면, 웹 개발자도 웹이 뭐 언어가 하나냐는 거죠. 뭐 파이썬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HTML5도 있잖아요. HTML5. 그랬더니 여기서, 그러면 개발자한테 딱 시켰어요. 그러면 웹을 다 개발해봐. 그랬더니, 저 디자인은 못하는데요? 당연하잖아요. 개발자는 디자인 못하죠. 그럼 디자인을 딱 줬어요. 누가 이제 디자인을 딱 해왔어.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쫙 파워포인트 아니죠. 그 포토샵으로 쫙 그려가지고 웹사이트를 딱 하나 만들어 줬어요. 이미지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저는 이렇게 HTML 퍼블리싱은 잘 못하는데요? 그러는 거죠. 퍼블리셔가 따로 있어요, 또. 좀 큰 회사들은. 뭐 지금 다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퍼블리셔들은 CSS하고 HTML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정말. 이걸 먹고 삽니다. 제가 진짜 두 눈으로 봤어요. 이 웹사이트 하나가 한 2, 3일이면 뚝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CSS, HTML, 자바스크립트만 정말 잘해도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왜냐면 보통 잘하거나 좀 못하는 수준은 다
다 하거든요. HTML 그 태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그를 모른다기보다 그 태그를 입력해서 웹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는데 HTML로 해가지고 진짜 근사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CSS, HTML, 자바스크립트를 정말 잘하면 먹고 살아요. 프리랜서로 막 프로젝트마다 다니면서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앱을 또 개발을 하자고 했는데 앱을 저는 뭐 자바로 개발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iOS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는 안드로이드 진영만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iOS는 또 따로 뽑아야 돼? 근데 C샵으로 하는데요. 그래.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려는 게 어, 갑자기 좀 샜는데, 어쨌든 개발에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로 잠깐 샜다가 다시 돌아갈게요. 아, 갑자기 흥분했네요. 이렇게 개발자들은 빡셉니다. 이 많은 부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라도 정말 잘하면,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잘하면 먹고 살아요. 안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DBA로의 출발을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자, 그럼 DBA는 무슨 일을 하고 누구냐? 자, DBA라는 게 뭘까요? DBA. 왜 A가 붙었을까요? 어드미니스트레이트잖아요. 운영자. 자, DB를 운영하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DBMS죠. DBMS.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결국 MySQL, 오라클, SQL, 오라클 같은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게도 DBA한테 뭘 요구를 하냐면 SQL을 요구를 해요. SQL을 요구를 했더니 DBA가 뭐라고 하냐면 저 뭘 만들지 모르겠는데요? 뭘 만들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DBA가 이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기획 의도를 가진 기획자한테 물어보죠.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까? 근데 기획자는 DBA랑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그래서 개발자하고 얘기를 하죠. 개발자. 자, 이런 사이트를 만들려고 해요. 자, 여기에는 회원 관리를 해야 되고요. 회원도 관리해야 되고, 뭐, 보니까, 뭐, 회원 정보 중에 뭐, 주소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거를 입력하려면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겠네요. 데이터. 이런 거를 이제 DBA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DBA는 그건 DA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 아키텍트. 데이터 아키텍트가 있어요. 또 데이터 아키텍트. DBA하고 DA하고는 롤이 좀 달라요.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작은 회사들에서는 다 하지만 무슨 얘기냐? 이런 식의 어떤 그 테이블 설계, 데이터에 대한 설계, 아키텍트잖아요. 아키텍트. 여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예요. 이 A가 두 개가 A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건 데이터 설계자예요. 데이터 설계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테이블, 요런 테이블, 요런 테이블 만들어서 뭐 두 개를 어떻게 묶어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쿼리를 짤까요? 이 사람이 쿼리를 짤까요? 이 사람이 쿼리를 짤까요? 쿼리, SQL은 개발자가 짜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뭐 DBA가 짤 수도 있겠죠. 근데 DBA는 A가 운영자잖아요. 운영자이다 보니까 쿼리를 직접 짤 기회나 짤 일이 별로 없어요. 자, DA는 테이블만 설계해줘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큰 조직의 어려운 점을 제가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정말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나뉘어서 하는데 여기서도 약간씩의 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자, 이 분야로 이제 갈 때 보통 DBA를 하다가 DA로 많이 전향을 해요. 전문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결국 잘 알고 잘 다뤄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쿼리를 몰라도 되냐?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DBA가 운영을 하다 보면 슬로우 쿼리라고 있어요. 슬로우. 그러니까 느리다는 거죠, 쿼리가. 그러면 튜닝을 해줘야 돼요. 튜닝은 누가 하냐? DBA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운영이잖아요. 운영 관점에서 속도가 느리다는 거를 개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런 쿼리는 조금 성능 저하 요인이 있습니다. 성능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시면 성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정도 돼야죠. 가이드를 해주려면 이거 엄청 잘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딱 입사를 신입하자마자 이걸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자를 하다가 2, 3년 차쯤에 DBA로 기회가 있으면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이때 뭐가 필요하냐? 이 개발을 2, 3년 하다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DB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왜냐면 2, 3년을 하다가 DBA로 넘어간다고 누가 아무나 받아주나요? 그냥 너 이제 2, 3년 차 됐으니까 이제 DBA 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호시탐탐 노려야 돼요. 자기가 그 회사의 DBA 자리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자, 저희 회사 어떤 친구들도 DBA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준비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제가 한 2, 3개월 줬어요, 시간을. 회사에서. 이거 공부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혼자 공부하려니까 잘 안 되고요. 직접 DB를 안 만지니까 잘 안 와닿아요.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친구 와달라고 DB를 만지게 해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롤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네가 더 준비해봐. 그러면 전 일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일을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가 준비가 됐으면 내가 기회를 주지. 그 사람은 아까 좀 헷갈린다. 네가 준비가 됐어야 내가 기회를 주지 했더니 기회를 주셔야 제가 그걸 능력을 키우죠라고. 하여튼 말장난 아닌 말장난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됐어요. 안 된 친구가 있고 하나는 됐어요. DBA로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엄청나게 DBA를 그 전에 개발자일 때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정말 잘 알아. 그러니까 기존 DBA 한 명이랑 1명하고 조인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신규 한 명을 부사수로 부사수로 딱 맞아줬어요. 근데 이 기존 한 명도 나쁘지 않은 게 귀찮은 일을 막 시키는 거야. 귀찮은 일을. 그 신규도 너무 괜찮은 게 귀찮든 안 귀찮든 상관없어. 무조건 배워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야. 근데 기존 일명이 저 못하겠어요라고 안 하는 이유가 이 신규가 잘 알아들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신규가 가끔씩 질문도 해. 이건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책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 같았는데요. 막 질문하니까 경력자가 말을 하죠. 에이, 그건 이론적인 얘기지. 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다 돌아가냐? 이렇게 해야 돼. 그 경험해보면 알아. 우리 그때 뭐 장애 나가지고 이거 다 그런 거야. 책에 안 나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입은, 그래요? 정말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적는 거죠. 아, 이런 삶의 노하우를 배워서 너무 좋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 그렇게 콤비를 해가지고 한 2년 정도를 같이 하면요. 1년? 1년도 안 걸리겠구나. 한 6개월 정도만 같이 하면 이 신입으로 들어갔던 이 사람이 슬슬슬슬 올라와요. 네. 조금씩. 혼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혼자 맡기면 안 되고 이분이 엄청 그 경력분은 엄청 귀찮잖아요. 잘 알고. 그러니까 막 일을 툭툭 시키는 거죠. 야 이거 해놔. 내일까지 해놔. 그러면 막 신입 막 밤새면서 막 해놓다가 뭐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내가 좀 이제 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회사를 안 나온다거나 잘렸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프로젝트로 막 갔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올라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리매김을 딱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딱 맡기가 힘들어요. 본인도 불안하잖아요. 그런 걸 맡는다는 것이. 자,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셔야 되고 또 DBA를 하시다가 이제 DA로 가세요, 보통. 그 DA는 이제 DBA를 많이 하신 분들이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막 운영하시다가 이제 눈이 뜨는 거죠. 이 테이블은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겠다. 점점 눈이 떠가지고 이제 설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딱 들어요. 아까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기획자가 우리 무슨 사이트를 만들려고 해요. 뭐 회원 가입을 하면 우리 회원들 간에 어떤 정보를 막 공유할 수 있고 우리 회원 간에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앱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딱 듣고 이거는 어떤 테이블로 응? 어떤 관계로 이렇게 어떤 데이터들을 넣어서 만들면 되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뭐 하고 있냐면 DBA는 계속 테이블만 그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이 항목 컬럼에는 뭐 들어가고 뭐 이거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냥 거미줄처럼 한 달쯤 지나면 이 사람이 막 녹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에 정말 막 벽돌처럼 막 테이블을 만들어 놨죠. 뭐 그런 일들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로 빠진 분의 케이스를 볼게요. 자, 금방 느끼셨겠지만, 자, 간단한 퀴즈. 방금 DA로 빠지신 분이 빅데이터 쪽으로 가셨을까요? DBA로 하신 분이 가셨을까요? 자, 아키텍터는 아키텍터지만 이런 논리 구성을 하시는 분하고 빅데이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물론 빅데이터도 아키텍처적인 성격이 있죠. 이건 좀 이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서 말씀드릴게요. 어, DBA가 조금 더 가까웠어요. DBA. 왜냐면 결국 빅데이터에서 DBA가 역할이 뭐냐면 대용량 처리였거든요. 대용량 처리. 대용량 데이터 처리. 대용량이었기 때문에 이제 DBA가 필요한 거고 DBA가 그 데이터를 처리했어요. 그 N사에서 하셨다는 분이 이렇게 그 데이터들을 이제 큰 규모의 데이터를 계속 다루신 거죠. DBA로서. DBA로서 다루다 보면 이게 좀 장난이 아닌 게 데이터가 커지기 시작하면 보통 그 책에 있는 이론만으로 이걸 데이터를 카피하거나 데이터를 뭐 임포트하거나 그걸 저장하거나 또는 뭐 쿼리를 날리거나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NoSQL 기반은 그런 것들이 좀 쉽게 빨리 되도록 했지만 어쨌든 그런 데이터가 엄청난 사이즈의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그게 자체가 이제 빅데이터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고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라고 이제 하셨을 때 스페셜리스트로 일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분이 국내 기업에 계신다면 이분은 여전히도 대용량 처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대용량 분산 처리, 속도 튜닝, 속도 안전성 확보, 안정성 확보 뭐 이런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가셨고 외국계로 가셨다. 외국계로 가셨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냐? 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외국계로 가셨다. 클라우드 DB에 대한 기술 도입, 컨설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안 봐도. 외국계가 국내에 있다라는 거는 뭐겠어요? 세일즈잖아요. 국내 기업들한테 많이 그 솔루션이라든가 시스템을 판매하려는 목적이잖아요. 이분이 그 기업에 가서 그 기업은 Y, 빅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빅데이터 어떤 기술이 있고요. 이런 기술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컨설팅에 가까운 일들을 하는 거죠. 나이도 좀 있으시고 뭐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음, 좀 느낌이 좀 오셨나요? 이게 고리들이 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고리. 자, 개발자도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자에서 DBA로 관심 갖고 DBA 아예 옆자리 좀 앉아가지고 맨날 DBA랑 놀면서 DBA랑 얘기하고 DB 공부를 하고 저 나중에 DBA 하고 싶어요라고 미리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면 DBA가 뭐뭐뭐를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정말 죽자사자 덤벼서 하고 있고 뭐 그런 과정에 고리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좋은 기회로 어떤 신입이든
이런 자리에서 DBA 역할로 뽑았는데 본인이 됐다. 그러면 뭐 베스트겠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 이런 연결고리를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서도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죠. 큰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빅데이터 쪽으로의 전향이 가능하다. 네,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기업 문화 잠깐 말씀드릴게요.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왜냐면 제가 뭐 많은 회사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기업 문화는 달라요. 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기업, 또 어떤 서비스 업체, 서비스 회사, 서비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자체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 조금씩 나눠볼까요, 그러면? 자체 서비스. 이게 B2C. 자, 자체 솔루션. B2B. 서비스 개발. 사. 이거는 B2B인데, 갑을 관계. 솔루션 개발. 이거 비슷하네요. 솔루션 개발하지 말고 그러면 솔루션 판매, 외국 솔루션 판매. 뭐 B2B긴 합니다. 이 좀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걸 구분한 이유는 조금 어디에 포커스를 하느냐가 회사마다 좀 다른 거고, 자체 서비스는 아무래도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한 기능 개발이라든가 고도화라든가 개선 뭐 이런 데 포커스를 할 것이고, 근데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대우받는 거죠. 자, 자체 솔루션은 물론 개발자도 있지만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요. 요구사항. 요구사항을 외부로부터. 물론 자체 솔루션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외부로 받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일종의 고객. 그러니까 이런 개선 포인트가 있다는 보이스를 계속 듣는 거죠. 서비스 개발사는 이게 요구사항이라기보단 제가 조금 표현을 바꾸면 개선사항이고, 여기는 이제 요구사항을 받는 거예요. 요구사항. 자, 그러다 보면 서비스 개발사는 그 일종의 갑을 관계고, 이렇게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구사항이 없으면 일하지 않아요. 계산사항은 좀 취합해가지고, 이런 걸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서 가죠. 이 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고. 여기는, 이쪽, 의뢰한 쪽에 있는 거고. 자, 솔루션 판매는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자, 여기는, 기준을 이제 그러니까, 이걸 공급자라고 하는데, 공급자. 이 판매에서 이제 그걸 사가는 쪽에 그 무게중심이 좀 있는데, 약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외국이 중심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그러니까 날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개선사항이 들으면 내부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고쳐야 된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요구사항 들으면 해주면 되고, 근데 이건 요구사항이 들으면 외국한테 전달해 줘야 돼. 그러면 외국에서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면 또 가서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 약간 분위기 다르죠. 이 업의 형태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른 거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수평한 거. 이거는 자유도, 자유도, 자유도 높고, 수평. 제가 그냥 그 주변에 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봐서는 약간 개발자들이 이렇게 자체적인 것들을 하는 데가 조금 경직도는 좀 높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요구사항을 들어서 하는 데가 좀 경직도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개발자의 의견이 그다지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는
조금 의지를 가지고 잘 만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귀담아 듣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 있고 제가 최근까지 들어본 중에 가장 플랫한 데는 여기였어요. 외국계. 근데 제가 플랫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느낌으로 들었냐면 어, 그다지 느낌이 좋은 느낌이 아닌 플랫이었어요. 그냥 어, 똑같은 거죠. 뭐 나이도 뭐 상관없고 그냥 진짜 아메리칸 스타일. 어,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젊은 후배들이 가서도 조금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저보다 젊어도 이제 나이가 있는 편이니까 그런 플랫이었는데 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끼리 있는데 우리 문화인데 처음 신입이 들어왔다고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정말 수평적으로 대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출퇴근은 뭐 요새 이제 IT 대기업들은 자율출근제 같은 것들 많이 도입했죠. S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이제 좋아졌고, 외국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출퇴근 체크 자체를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만 잘하면 되고. 근데 실제 다녀본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집에서도 하고,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주말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회사에 안 있어도 알아서 되는 거죠.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니까. 그 숙제 주고 그거 다 했는지 검사하면 끝나잖아요, 사실.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문화는 딱 앉아 있으면 뭐 일하는 줄 알고 잘못된 부분이 좀 있죠. 제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버렸네요. DBA에서 빅데이터 스페셜리스트가 추천이시냐, 아니면 개발자 DBA 빅데이터 스페셜리스트가 추천이시냐. 저는 가능하면은 가능한 방향으로. DBA로 신입 들어가시기가 좀 계속 트라이 해봐도 잘 안 되시면 그냥 개발자 하시다가 그 들어가서 계속 노리시라 라는 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개발자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찾아보는 게 낫죠. 근데 이제 개발자로 취직하기로 했으면 저 데이터 하고 DBA 하고 싶었는데 그냥 개발자로 DBA가 없어서 개발자로 들어왔어요라고는 당연히 안 하시겠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통계학과로밖에 갈 수 없다. 통계학과로 가서 DBA는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빅데이터까지 생각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빅데이터 가서 하려면 결국은 통계학도 잘 알아야 하잖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 괜찮은 것 같은데 통계학과 가셔서 DBA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DBA는 컨설팅, 빅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중에, 그러네요. 자, DBA는 빅데이터 시스템 엔지니어랑 조금 더 밀접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진 않아요, DBA를. DS라고 하죠, DS.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진짜로 데이터만 보는. DBA 의외로 데이터를 들여다보지가 않아요, 잘. 그냥 데이터 자체를 덩어리로 보지,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잘 모르더라고요. 몰라도 또 할 수는 있어요. 어, 자, 또 이렇게 해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또 물어보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